저희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사건입니다. 경남 창원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범인이 검거됐다면서요, 최다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창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야밤에 혼자 있는 여성을 골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음료수를 상습적으로 뿌리거나 침을 뱉은 뒤에 달아난 이 남성을 폭행, 공연음란,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 남성은 지난달 20일에서 23일이었죠.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15차례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음료를 뿌리고 침을 뱉은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최다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아까 혐의 중에서 공연음란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밝혀진 혐의는 지난 14일에서 24일 총 3차례에 걸쳐서 이 해당 남성이 성산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10대 혹은 20대 여성에게 소위 바바리맨, 음란 행위를 하고 도망쳤다라는 것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면 이 남성이 글쎄요, 이걸 대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범행을 벌인 장소가 주로 버스 정류장 등 상대적으로 이 주변의 시선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련 영상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아닙니다. 관련된 영상이 입수가 됐는데요. 일단 이 남성이요. 원래는 자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자전거를 훔쳐서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아하.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요. 이 남성이 자전거를 훔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전거로 다가가서 버젓이 다가가네요, 그냥. 네, 정말 평온하게 자기 자전거 그러니까요. 꺼내가듯이 지금 자전거를 훔쳐가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렇게 자전거를 훔쳐서 이 남성이 범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충격적인 영상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어떤 뭘까요? 거냐면 네. 20대 여성에게 이 남성이 침을 뱉고 도망간 뒤에요. 네. 그 여성을 뒤쫓아 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그렇게 뒤쫓아간 여성의 집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당시에 이 여성은 같이 탄 남성이 자기에게 침을 뱉은 그 사람이다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이 남성의 행동이 아무리 봐도 수상하니까 결국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고 하는데 남성이 자리를 그대로 떠나면서 또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저 장면 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일단 오윤성 교수님, 경찰은 저 남성을 어떻게 검거하게 됐을까요? 일단 저 남성이 당연히 범행을 할 때 이외에도 일반인들도 다 마스크를 쓰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범행을 한 것이고 경찰은 동선을 추적을 했는데 바로 이제 전날 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CCTV 상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이 범행을 할 때마다 자전거의 색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자전거를 여러 대 두고 범행할 때마다 오늘은 빨간색, 내일은 노란색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쳐서 범행을 하고 또 이렇게 버리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수법을 쓰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이 남성 검거가 됐는데 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하정은 평론가님?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저지른 짓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네.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직장을 잃고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만이 커져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과거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다 계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걸려도 이 선을 넘어가면 처벌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렇게 용의 주도하게 계산하면서 범행을 했다고 지금 들려가지고 상당히 무섭게 느껴지고 그렇다면 처음에 미안합니다. 제가 저지른 짓이 맞습니다. 이것도 일단 들켰을 때는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처벌을 경감받을 길이다.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네. 그런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말이라고 입에서 나온다고 막 뱉습니까? 지금 이 남성요, 오윤성 교수님, 직장을 잃은 것, 그리고 코로나19로 외출 어려운 상황에서 불만이 커진 것과 지금 이런 경악스러운 행동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까?
사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어디 대한민국에 한두 명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뭐 한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강남역에서 잉크를 뿌리는 그런 행위도 있었고 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양형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번에 뭐 침을 뱉거나 커피를 뿌리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약간의 자기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걸 성적인 행위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쌓이는 것을 그것을 어떤 이런 성적 해소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독특한 그런 그 방법을 택한 것인데 네.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이 여성들에게 커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도망갔다는 그것도 경악스럽지만 앞서 영상을 보면 해당 여성의 아파트까지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따라가 타요. 하마터면 더 강력한 사건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 남성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형량을 계산하고 저런 행동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접촉을 안 했으면 추행은 아니고 추행 아니면 공연음란은 아주 낮은 정도의 처벌이다. 그리고 물 뿌리는 거 뭐 그 정도 액체 뿌리는 거 그게 얼마나 중하게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공연음란 행위에다가 물을 뿌리는 행위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아하. 그리고 피해자가 여럿이죠. 그리고 이 공연음란이나 폭행을 하기 위해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절도를 했죠. 자전거 절도 왜 했을까요? 자기 자전거 타고 다니다 걸리면 너무 쉬우니까 쉽게 걸리니까 이 자전거 저 자전거 옮겨 타고 다니면서 본인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죠. 네.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불안을 야기했죠. 그래서 저 남성은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습니다만 경찰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도주의료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역 민심, 흉흉한 민심이 조금 잦아들었으면 좋겠고요. 더더욱 걱정되는 건요. 모방범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